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거 하려고 하셨죠? 잠깐만요. 딱 30초만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 여러분 자식들이 절대 직접 못하는 말입니다. 속으로는 다 하고 싶은데 차마 부모 앞에서 못하는 말. 오늘 제가 대신 해드릴 겁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슬슬 부담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은 다 알아요. 자식도 알고 친구도 알고 며느리도 알아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어떤 어르신인지 아세요? 만날 때마다 말이 너무 많아서 듣는 사람이 지치는 분. 조금만 서운해도 내가 몇 살인데를 꺼내는 분.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것들은 몰라 하고 닫아버리는 분. 고마운 게 있어도 속으로만 담아두고 입 밖으로는 절대 안 꺼내는 분. 혹시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찔리는 게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찔려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건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아주 평범하고 훌륭한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진 채로 계속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자식이, 그 다음엔 친구가, 그 다음엔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노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분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굳이 꾸미지 않아도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흐르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딱 5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나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나 이거 못하고 있네라는 게 나온다면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말을 아끼되 말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 중에 꼭 해야 했던 말이 몇 마디나 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 올해 76이세요. 제가 이분을 처음 뵌 건 2년 전 가을, 동네 경로당 강연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창문으로 노란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서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분주하셨어요. 근데 박정순 할머니만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진짜로 듣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다 한 어르신이 며느리 얘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며느리도 지난주에 내가 말했더니 대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이가 없어서. 좌중이 일제히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려는 그 순간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는 들어보셨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그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며느리 얘기 꺼내셨던 어르신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박정순 할머니한테 따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평소에도 말씀을 그렇게 아끼세요? 할머니가 잠깐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하면 그건 내 욕심이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나이 들수록 자꾸 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나거든요.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입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사실 불안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가 살아온 세월이 값지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존경스러운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 말이 많은 분인가요? 아니면 말을 아끼는 분인가요? 그분이 입을 열면 다들 조용해지는 그런 분인가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할 때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아낀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말할 때는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가 아니라 나는 그게 불편했어요. 뭐 좀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나이 들수록 명확한 사람이 더 귀하고 더 신뢰받습니다. 두루뭉술한 말은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말은 적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무게가 생깁니다. 말을 아끼되 말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절대로 나이를 무기로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따끔할 수 있어요. 그래도 꼭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명호 선생님, 전직 중학교 교사셨고 지금은 73이세요. 퇴임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나 때는 마리아를 입에 달고 사세요. 자식들 모임에 가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동네 모임에 가면 내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인데,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웃어넘겼어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고, 동네 모임에서도 이 선생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을 줄이고 자리가 일찍 파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저도 이제 40이 넘었어요. 아버지가 나이로 누르실수록
저는 아버지 곁에 있기가 점점 힘들어요. 이명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대요. 식사 자리가 어색해졌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하셨대요. 돌아보니까 자신이 나이를 내세운 순간마다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졌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자식이 전화를 먼저 안 하게 된 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며느리가 말을 아끼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나이는 존중받을 이유가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나이는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몇 살인데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논리로 당신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이라는 권위로 당신을 눌러버리겠다.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느낍니다. 특히 이제 60대, 70대가 된 자식 세대는 전부 느껴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이를 무기로 쓰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현재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의 나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나이로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몇 살인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태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나, 오늘의 나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귀티나는 어르신들은 절대로 나이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이를 무기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하더라도 딱 한 번만. 나이는 설명이 되어야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어른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어르신 본인만의 규칙을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시는 분은 루틴이 있는 분이에요.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은 오늘 이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최연순 할머니, 올해 78이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좀 무겁든 상관없이요.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맞습니다. 그 다음 20분 스트레칭. 그 다음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일기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 더도 덜도 아니고. 이 루틴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70살부터 하셨다고요. 8년째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한 번도 안 빠뜨리셨어요? 아픈 날도 있고 너무 피곤한 날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빠뜨린 날도 있지요. 근데 빠뜨리고 나면 그날 하루가 이상해요. 뭔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느낌. 규칙을 지키고 나면 이 하루는 내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 느낌이 달라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사라진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있고, 회의가 있고, 점심이 있고, 퇴근이 있었잖아요. 그 구조 안에서 하루가 흘러갔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구조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자유롭다고 느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고,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흔들려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갉아먹어요. 규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루틴은 내 하루를 내가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저녁에 책 몇 페이지 읽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는 것.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루틴이 쌓이면 몸에 리듬이 생기고, 리듬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얼굴에 활기가 돌아요. 그게 귀티예요. 비싼 화장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 5분짜리도 좋아요. 근데 매일 하세요. 빠지지 않고 그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노후를 바꿉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노후도 내 것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젊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5가지 중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홍재훈 어르신, 올해 71살이세요. 2년 전만 해도 이분은 전형적인 요즘 것들은 몰라 타입이셨어요. 스마트폰은 전화랑 문자만 쓰시고 자식들이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그런 거 왜 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하고 닫아버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손녀딸이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고 깔깔대고 웃고 있더래요. 어르신이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슬쩍 들여다봤더니 70대 할아버지가 등산하면서 찍은 영상이었대요. 그게 왜인지 모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손녀가 처음에 좀 놀랐대요. 할아버지가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니까 손녀도 진지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날 두 사람이 2시간 넘게 같이 영상을 봤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먼저 하러 오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랑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이거 봤어요? 하면서 영상을 같이 보게 됐다고요. 어르신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요. 왜냐면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손녀가 이렇게 나한테 먼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들으시면서 느끼셨나요?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배움을 멈춰요. 머리가 안 따라간다는 생각, 창피하다는 생각,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는 생각.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멈추기 시작해요. 몸은 나이를 먹고
생각도 나이를 먹고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좁힐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그때가 되면 진짜 고립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어르신들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새로운 걸 배웠을 때 반짝이는 그 눈빛, 그게 나이를 거꾸로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 배운다는 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저 사람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자식, 손자, 손녀를 대할 때 이게 결정적입니다.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모르겠어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세대 간의 단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배우세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사람, 그게 가장 멋있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식들 눈에도 손녀, 손자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사람은 비로소 늙기 시작합니다. 배움이 있는 한 나이는 그냥 숫자입니다. 5번째 습관은 감사함을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하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기도 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옥자 할머니, 올해 74살이세요. 이분은 슈퍼마켓 계산원 분한테도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버스 기사님한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음식점 직원한테도,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꼭 한마디 하세요. 제가 이분이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점심 무렵에 동네 작은 식당에서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할머니가 젊은 서빙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음식 참 맛있었어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직원의 표정이 바뀌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처음엔 의례적인 미소였는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밝은 표정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오세요. 하면서요. 말투도 달라졌어요. 밖에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요. 내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고 힘든데 내가 한마디 해줬을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사실 내가 더 기분이 좋아요. 감사는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2가지예요. 당연한 건데 왜 말해야 해라는 생각, 그리고 그냥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도록 잘하셨잖아요. 고맙다, 미안하다, 잘했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표현되지 않은 감사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그 감사를 받았어야 할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점점 지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고맙다는 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예요? 배우자한테 감사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오래됐다면 그 감사가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입 밖으로 나온 감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는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인정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따뜻함이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게 귀티예요. 비싼 옷이나 고급스러운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 태도에서 귀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딱 한 명한테만 해보세요. 진심으로. 짧아도 좋아요. 덕분에 좋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입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5가지 중에 지금 당장 나 이거 못하고 있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찔리셨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찔린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미 굳어버린 사람은 찔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꽤 따끔하게 말씀드렸죠. 나이를 무기로 쓰지 마라. 말이 많으면 가벼워진다. 배움을 멈추면 늙기 시작한다.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긴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버거웠는지.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남을 위해 사셨어요. 이제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도 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워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분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나이를 잘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먹는다는 건 젊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오늘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나이를 잘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쌓이면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저분 나이 드실수록 더 멋있어지시네요. 그게 귀티입니다. 그게 품위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70이든 75이든 80이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입니다.